안녕하세요, 또삐예요. 아이고. 전에 제 영상이 엄청 알고리즘을 탔는지 되게 많이 알려줘서 회사 사람들도 별로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영상에 관심을 많이 받을 줄 몰랐는데 네,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게 돼서 3일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 사람들도 많이 알아보셨고, 네. 축하도 되게 많이 받았지만 내가 합격했을 때 시절이 떠올라서 다시 그런 기분을 느꼈다라든지 동기부여가 됐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아서 저도 어떻게 보면 뿌듯했고요. 이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취업 준비했던 내용과 Q&A를 준비해봤는데 사실 이게 2번째 찍는 거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쳤을 때 나오는 그런 뻔한 내용들은 좀 빼고 싶어서 정말로 제가 팁을 얻었던 부분들만 적어봤습니다. 그 전에 제 취업 영상을 보시고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들게 취업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화공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직무를 준비했기 때문에 기술 영업이나 구매, 그리고 설계, 반도체, 2차 전지 그냥 다 준비했어요. 너무 어디든 대라 이러면서. 그래서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싶고, 또 제 성격상 TO가 많은 곳보다 TO가 한두 명이어도 제가 하고 싶은 직무로 넣어야 돼서, 그런 성격이라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서류나 그런 취업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 팁을 말씀을 일단 드리면, 저는 첫 번째로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트 사이트를 주로 이용했어요.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그쪽에서 대부분 정보를 얻었고요. 2번째로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봤어요. 이거를 통해 좀 입사 후 포부나 그런 회사에 대한 관심, 로열티를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구글에 땡땡 회사 신년사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회사는 올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회장님들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나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 회사에서 이쪽 부분을 관심 있게 두고 발전시키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땡땡 기업 자소서 분석 이런 걸 치면은 그 회사에 맞는 자소서를 분석한 포스팅이 정말 많아요. 이런 곳에서 그런 자소서 문항에 대한 해석을 많이 봤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진실된 자소서를 써라 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자소서를 쓸 때는 이게 되게 안 와닿거든요. 진실된 자소서가 뭐지? 이런 식으로 잘 안 와닿았는데, 이 말 뜻이 모든 경험에는 제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고요. 그거를 마지막 부분에 제가 깨달은 점을 한 문단으로 넣어서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적어주면 좀 더 진실된 자소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합격했던 자소서의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제 자소서가 100%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는 참고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2번째는 면접 팁인데요. 사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많은 면접을 보면서 느낀 거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험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2번째로는 진실성, 자소서의 진실성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질문에 제 경험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진실된 답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본인의 지금까지 경험에 대한 정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실행력과 주도성이라고 대답을 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하고 있었던 스타트업 아르바이트를 빗대어 예시로 들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업무가 명확하게 있지 않아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일을 처리해서 보고 드렸다. 이런 식으로 저의 강점인 주도성과 실행력을 나타내는, 저의 강점인 주도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근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진실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면접에서는 자소서에 쓴 내용이 진실된 내용인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공대생이니까 제 자소서에 경험에 팀 프로젝트 했던 경험들을 많이 주로 쓰거든요. 그때 팀 프로젝트의 인원은 몇 명이었나? 내 역할은 무엇이었나? 혹은 팀원들의 역할은 각각 무엇이었나? 힘들었던 경험은 없었는가? 이런 거를 주로 물어보셔서 그런 팀 프로젝트에서 몇 명이서 했는지, 각각의 팀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내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성과가 났는지 이런 거를 위주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꿀팁은 현직자 찾아가기. 저는 사실 현대 계열사 면접을 준비할 때 점심시간에 무작정 회사 앞에 찾아가서 현직자 분들에게 인터뷰를 요청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이번 하반기 때 있었던 일인데 점심시간이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11시에 회사 앞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혹시 여기 현직자이신지 이렇게 여쭤보고, 사실 제가 저를 판촉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고 무시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정문 앞에서 울 뻔했다는 후문이. 현대 엔지니어링 현직자 맞으세요?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 중앙대학교 학생이고 네네. 기업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현직자로서 회사에 느끼는 강점이 있을까요? 아무튼 이때 대답해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제가 직무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몇몇 분들은 저에게 연락처까지 주셔서 제가 그 이후에도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여쭤볼 수 있었어요. 이게 가장 좋았고, 이 경험은, 이 현직자 인터뷰는 제가 면접에서도 저의 강점을 설명하면서 나는 여기 현직자 인터뷰까지 하러 왔었다. 이 정도로 실행력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었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현대그룹도 취업이 되었지만 저는 SK에 남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꿀팁,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2초 생각하기. 저는 면접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딱 질문을 받으면 긴장되고 빨리 뭔가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 바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되지 않아서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2초, 3초 정도 생각을 하고 대답을 드렸거든요. 머릿속으로 그 2, 3초 동안 심호흡을 한번 한다든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 이후 답변하면 되게 조리 있고 횡설수설하지 않고 차분한 답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본인이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해서 말을 너무 막 조리 있지 않게 한다 하면은 꼭 써보셨으면 하는 꿀팁. 그리고 세 번째로 AI 면접에 대해서 간단히 팁을 설명해 드리면, 저는 AI를 면접을 한 1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붙더라고요. 근데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AI 세 번째의 인성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질문을 주고 나한테 가깝다, 멀다를 정도를 체크하는 건데 그 중간중간에 뭐 뽀로로 웰링턴 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혹은 나는 어떤 기계혁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런 문항이 있는데 처음에 이 뭔지 들어본 것 같은 협약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그래서 알고 있다, 난 너무 잘한다, 이런 식으로 택했었는데 그땐 다 떨어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 없는 협약 용어더라고요. 없는 용어인데 좀 페이크식으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 나는 아예 모른다 라고 택했을 때부터 AI 면접이 잘 붙기 시작했어요. 뭐 이것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는 거랑 크게 말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AI 면접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팁 말고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취업 스터디. 제가 처음엔 자소서를 정말 너무 못 썼고, 글의 구조도 없고 짜임새도 없고 막 횡설수설한 그런 자소서였는데, 취업 스터디를 들면서 그 취업 스터디에서 사람들끼리 첨삭도 해주고 뭐 팁도 알려주고 이런 공유를 하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첫 스터디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특히 예지 언니 보고 있나? 예지 언니한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스터디를 어디서 찾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캠퍼스 픽, 에타와 연동되어 있는 캠퍼스 픽이나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 그룹 준비하는 오픈 채팅방, 이렇게 두 군데서 취업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한 오픈 채팅을 이용하는 건데요. 서류 합격을 하면 누군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2021년 상반기 땡땡 기업 준비방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픈 채팅을 만들면 거기에 막 엄청 많이 몰려들어서 정보도 공유하고, 가끔씩 현직자분들이 오셔서 막 질문도 받아주시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이걸 아는 사람도 진짜 많은데 모르는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SK 인적성 공부할 때 SK 이노베이션 준비방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도 딱 서류 인적성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같은 계열사, 같은 직무별로 면접 준비하는 스터디원을 꾸려요. 그런데 참여를 해서 저는 이번 하반기에도 사람들이랑 면접 준비를 같이 하면서 도움도 많이 얻었고, 좀 저의 면접 스타일이나 면접 연습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 정리. 엑셀에 뭐 20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쭉 넣어놓고,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봤고,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해봤고, 어떤 공모전에 나가봤고, 뭐 이런 거를 쭉 정리하셔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갈등은 없었는지, 힘들었던 건 없었는지, 뭐 내가 뭘 개선했던 건 없었는지 라든지, 뭐 내가 거기서 팀장이었는지 팀원이었는지 라든지 느낀 건 없었는지, 이런 거를 천천히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경험 정리를 꽤 늦게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자소서닷컴에서 쓰고 저장하고 불러와서 복구 타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 2021년을 작년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경험 정리를 한번 하니까 좀 더 저에 대한, 제가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소스도 되게 많아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신 Q&A에서 처음에 경영에서 화공으로 편입을 했던 거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20살에 편입을 준비했어요.
면접에서 솔직하게 대답을 드렸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진학 당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래서 20살 때 많은 강연을 들으러 다니면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찾고자 했다. 그중 어떠어떠한 강연에서 어떠어떠한 교수님의 강연이 인상 깊어서 화공으로 편입을 결심했다. 이런 플로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편입이 메리트가 될 때도 있었고 디메리트가 될 때도 있었는데 첫 면접이 대덕전자였어요. 그 반도체 후공정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제 편입 사실을 보고 제 자소서를 보시더니 편입해서 2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2, 3년 공부해놓고 어떻게 본인을 공학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떨어졌겠죠. 근데 솔직한 마음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화공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런 화학 산업에서 엔지니어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고액 연봉과 대기업 취직이 편입을 화공 쪽으로 하는데 목적이 없진 않았어요. 공부는 사실 거의 편입을 하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논 것도 많았지만 저는 첫 편입하고 첫 학기에 학과를 따라가기가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시험 보고 운 적도 많고 처음으로 편입을 후회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EBS 화학인강부터 듣고 피트 약대 인강 유기화학도 듣고 수업 시간에 모르는 예제들은 그냥 통 암기했어요. 그러면서 편입한 동기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고 진짜 다들 모르는 거 같이 해결하고 으쌰으쌰하고 시험이 끝나면 무조건 시험지 들고 교수님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높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첫 학기의 성적은 망쳤지만 그 이후부터 조금 더 올라가는 성적을 높여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나이. 저는 97년생이고요. 그렇게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022년이니까 26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백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도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졸업을 그러니까 제가 수료를 한 건 20년 8월 수료였는데 졸업 유예를 한번 해서 21년 2월에 졸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님이 공백기가 긴데 이때 뭘 했냐? 라는 질문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 기간 동안 계속 취업 준비를 했고 계속 도전을 해왔다. 근데 그동안 교육과 자격증을 계속 취득해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취득한 자격증도 20년 11월에 위험물 산업기사를 땄고 21년 6월에 화공기사, 21년 8월에 산업안전기사 필기를 취득을 해서 그런 공백에 대한 질문들은 이렇게 교육과 자격증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제가 아무것도 없었다면 저는 솔직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휴식 기간을 갖고 싶어서 솔직하게 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나 스펙. 제가 교육이나 경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2년 동안 취준하면서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건데 저는 이 교육이나 경험을 계속 모든 자소서에 쓰지 않았고 지원 분야에 맞춰서 또 자소서에 맞춰서 좀 더 중요하고 결과가 명확한 경험들만 썼어요. 그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취미생활이었던 운동, 러닝, 마라톤 이런 거였고 교육에서는 플랜트 교육을 들은 걸 많이 어필했고 화공과라면 아실 수도 있는 아스펜 하이시스 프로그램이나 프로툴을 사용한 경험을 많이 어필했습니다. 사실 제 스펙이 대단한 그런 스펙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데 제 스펙이 대단한 스펙이 아니에요. 그냥 화공이나 이쪽 공대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하는 그저 제가
이것저것 많은 걸 했을 뿐이지 대단한 스펙은 아닙니다. 5번째로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멘탈이 정말 강한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길었던 취준 기간 동안 제 멘탈을 잡기 위해 일기를 많이 썼고요.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명언이나 긍정적인 말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스티커 메모장에 일정을 기록하면서 항상 이렇게 글을 적어서 많이 보기도 했고 자책도 많이 했고 뭐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산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루 이틀 무너지고 다시 자책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준 기간 동안 취미 생활을 하나 정도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먹는 거든 운동이든 카페 가는 거든 나가는 거든 드라이브 가는 거거든 아무튼 뭐든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집에만 있지 마세요. 도서관이든 카페든 가서 가끔은 하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그래야 버텨요. 그리고 6번째로 저의 취업 기준이나 목표를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처음에 취준을 처음 할 때 저는 정유사나 EPC 설계 직무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년 처음 취준할 때 상하반기에는 이쪽을 위주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삼성도 전자가 아닌 엔지니어링 회사에 지원을 했고 바로 서류에서 광탈을 해버렸고 21년부터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취준 기간이 오래되면서 저의 목표는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냥 어디든지 취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강해져서 진짜 중소기업도 많이 넣고 했어요. 그치만 저는 중소기업도 많이 넣고 중견기업도 많이 넣지만 오히려 저한테 중소기업의 서류 합격은 정말 많이 안 됐고 오히려 대기업 서류 합격이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게 화학 영업 직무였거든요. 외국계 화학 영업 직무였는데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 우리 회사 들어와서 바로 나갈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아니면 애는 언제 날 거냐? 이런 거 애는 언제 날 거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면접관님도 계셨고 너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있을 거냐? 막 이런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의 기준점이 좀 그렇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서류가 많이 안 붙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로 데이터 분석 관련 AI 경험들을 제가 쓰지 않은 이유. 전에 영상에서 제가 AI를 많이 배웠지만 AI 쪽을 많이 배웠지만 자소서 이런 데는 다 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학원가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정말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현직자분들께 이런 교육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거를 써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많이 여쭤봤거든요. 그때 저는 AI 관련 지식들이 스마트 팩토리나 공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지원하는 공정 엔지니어는 그런 IT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거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런 쪽에 지식을 어필해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저는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에는 이런 AI 지식이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으로 적는 것이 저한테 디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치만 저처럼 공정 엔지니어가 아닌 화공과를 나와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직무 쪽으로 가신 분들에게는 교육을 듣고 적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활동과 비추천하는 활동. 추천하는 활동은 초반에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취업 스터디나 오픈 채팅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무조건 면접이 잡혔다면 현직자 인터뷰 꼭 하세요. 그게 직접 찾아가는 거든 아니면 오픈 채팅에 현직자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뭐 개인적으로 오픈 채팅을 따로 만들어서 질문을 받는 것이든 뭐든 그 현직자분들과 많은 접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추천 활동은 저처럼 다양한 넓은 광범위를 공부하는 것. 맞는 그냥 한두 가지 정도만 탁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저는 취준 기간에도 서류를 탈락했을 때도 최종 탈락했을 때도 정말 우울한 시기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든 혹은 여러 번 도전을 하셨던 거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단지 취업 시장이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들이 못나서 내가 잘못돼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진짜 여러 번 최종 탈락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나만 골라서 안 뽑는 거 아닌가.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나는 정말로 내가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합격이 안 되나? 라고 엄청나게 자책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너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그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취업 시장이 어려울 뿐 그럼에도 취업하는 사람은 분명 있고 다음에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울산으로 가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